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PB님 그 한 줄평에 앞서가지고 중국에서 1분기 GDP, 3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3월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3월 실업률이 나왔는데, GDP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 상회했고요. 그리고 산업생산하고 소매 판매는 예상 하회,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경제지표가 이렇게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들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혼재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요, 2024년의 경기라는 것이 2023년,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흐름은 좀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이제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번 결과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중국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키워드 잡아주신다면요? 네, 중국의 전력이 부족하다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화력을 좀 보여주다가 하락폭을 좀 크게 보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국이 또 전력이 부족하다니까 이걸 지금 좋게 봐야 되는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중국의 전력 소비량 어땠습니까? 네, 우선 중국 전력 소비량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요. 중국 전력 소비 증가율이 약 연간 6.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상적인 이유가 산업 생산이 4.6% 늘어났고요. 실질 GDP 증가율도 5.2%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업 생산량이나 GDP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 대비했을 때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보통은 이제 전력 소비량이 이것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에는 2018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이런 흐름이 나왔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왜 전력을 많이 쓸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리오프닝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지 소비가 많아졌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동안 안 썼던 전기를 많이 썼던 개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될 건데요. 제조업과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여기에 플러스 그리고 전력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는 점,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 추세가 간다라고 하면 전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작년부터 소비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보고 나서 이거 AI나 이런 것들을 요즘 트렌드로 좀 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앞으로 더 쓰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해봤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이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단은 지금 올해 전력 소비 증가율이 약 7%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였거든요. 1월부터 2월까지 증가율만 치면은 전년 대비 11%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올 한 해 토탈에서 보고 평균으로 본다면 대략 7%, 그러니까 2023년보다 조금 더 높아진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투자도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도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것을 생각합니다. 새롭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 생겼다는 것인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철강이라든지 비철 금속이라든지 정유 화학과 같은 전기를 원래 많이 사용하던 업종도 작년 리오프닝 이후에 살아나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를 했고요. 거기에 신규 수요죠.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소 등 같은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것만큼 쓰는데도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전력 소비가 더 늘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 이런 흐름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또 이제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중국 시장도 정리를 하고 간다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이제 시각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은 이 정도 열려 있다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 소비 관련된 섹터가 한 13% 이상 섹터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이고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이게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전선 관련된 순서로 하락폭이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은 어떤 거를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일단 이구산업, 가온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이구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구리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구리 관련주로서 시세가 분출하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특징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결국에 그 전력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수혜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이구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결국 전력 수요를 더 늘려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전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어야 될 건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같은 경우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면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 업종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조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를 할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진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오히려 이번 조정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된 투자 힌트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차이나였습니다.